증시 상황 짚어봤습니다. 반도체주들의 약세 속에 미국의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도 소폭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시장은 미국의 CPI 발표를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어제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이제는 좀 추세의 반전인가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다시금 좀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 이 반도체 지수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들이 좀 부진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단기간 꾸준하게 지수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았지만은 전체적인 추세에 대한 변화를 만들 만한 큰 악재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네. 물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대화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추세로 봤을 때는 시장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동안에 단기간 상승했었던 지수 흐름에 대해서 피로감을 좀 보이는 정도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 미국이 CPI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장에 또 중국의 7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은 미국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CPI가 모두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점을 좀 확인하고 물가 안정세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주요 국가에서의 고강도 긴축 정책이 나왔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잡기에 나섰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는 지표적으로 이제 완만한 조정세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확인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은 앞으로 8월달 그리고 9월달에 나올 CP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이를 이미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유가가 지난달보다 많이 내려왔고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좀 크진 않지만은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 진정세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정점을 확인했고 또 이제는 완만한 조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물가 안정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과정으로 가면 어떡할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나왔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를 확인해 보니 여전히 실업률은 낮은 상태이고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경기 활동에 대한 지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 CPI에 대한 발표, 중요한 이벤트 발표이긴 하지만은 지난주까지 있었던 대형 이벤트의 위치까지는 아닐 것이다. 시장에서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물가 안정이냐 혹은 경기 침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이어지면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대형 이벤트에 비해서는 조금 무난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의 실업률이 또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이슈 브리프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한 원인이 반도체 실적 부진이었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실적 어떻게 또 예상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나스닥 지수 흐름과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주도주 역할을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이 좀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직접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부진했고 결국에는 나스닥 지수 조정의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이제 지수 흐름을 좀 먼저 체크해보고 이야기를 좀 건네보도록 하겠는데 네.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한 달 이상 동안에 양봉이 많이 연출될 정도로 투자 심리가 괜찮았습니다.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물론 지금도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네. 어제는 실질적으로 1%대의 하락이 연출됐고 여기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흐름 보시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눈에 띄는 하락이 나왔죠. 우선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실질적으로 나스닥에 영향을 주었다.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데 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려올 때 몇몇 이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눈높이를 낮췄고 또 3분기에 대한 걱정까지도 좀 만들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주가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좀 내려왔고 이 두 기업이 2분기 실적 하락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들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죠. 네. 그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2분기 네. 실적 하락 예고를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에 대한 이 사업 역량이, 그러니까 활동 영역이 뭐 전반적으로 메모리 칩에 대한 이 수요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업황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아침 출발할 때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하향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를 나눠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확인을 했고 정점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속도가 좀 느려질 것이다. 그러면은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 느려진다라면은 기업들은 여기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망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나오면서 메모리라든지 그밖에 주요 반도체에 대한 칩셋에 대한 수요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투자가 조금 보류되거나 혹은 축소되게 되면은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하게 전망이 되겠죠. 그 부분들이 좀 점쳐지면서 2분기의 실적이 그리 좋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나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자체적인 생산보다는 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 조달받거든요. 근데 이제 네. 코로나에 대한 봉쇄 이 중국에서 겪었고 그밖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재확진세가 나오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었던 공급망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네. 2분기에도 이 두 기업에 영향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낮춰놨고 실질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축소됐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은요 공급망 그러니까 생산 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도 사실은 수요 발주가 크지 않았던 거죠. 요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다시 납품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주된 사업군이 PC. 당연히 이제 반도체 쓰이는 곳이 네. PC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영역 쪽이거든요. 근데 PC에 대한 수요가 둔화됐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일단은 여전히 스마트 시장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지만은 네. 생각보다는 어떤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사이클로 봤을 때 스마트 판매량에 대한 추이가 사실은 좀 더디고 있죠. 근데 이 부분들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낮췄다. 그리고 3분기에도 전망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기회다. 네.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의 뭐 코로나 봉쇄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 우려도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2분기 실적 하락이 예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수요도 급감이 돼서 우리가 이제 3분기도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근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라든지 낸드 쪽으로 이제 수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S 위주로 해서 GPU. 네. GPU 중점으로 해서 이제 수요가 측정되게 되는데 사실은 GPU나 뭐 낸드나 뭐 메모리 모두 다 PC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PC가 많이 안 팔릴 때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은 지금 기업들이 PC 구매를 조금은
보류하고 있고, 근데 기업들이 보류하는 이유는 PC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한 타이밍을 지금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반기에는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PC가 이제 곧 인텔의 제품, 인텔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CPU가 나와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이제 제품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신제품을 앞두고 지금 PC에 대한 구매를 굳이 당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C에 대한 수요가 점차 조금은 기다림에 좀 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동안에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출시가 굉장히 느렸었는데, 네.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뭐 갤럭시 언팩 행사하고 다음 달 13일쯤에 아이폰 또 언팩 행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신제품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2분기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신제품 출시가 좀 지연되면서 2분기에 대한 경제적 상황과 함께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그리고 3분기에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건 맞는데, 네. 저는 앞으로도 좀 다시 개선될 수 있는 잠재적인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GPU에 대한 많은 이 쓰임새가 네. 블록체인 채굴 이쪽에 바탕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측정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중국에서 이제 이 사행성에 대한 부분들을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블록체인 채굴 사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GPU에 대한 수요가 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장기화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GPU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이 감소된 건 맞지만은 이제는 시장에서 크게 타격될 만한 내용들은 아닐 것이다. 충분히 학습 효과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뭐 향후에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서버형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PC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CPU 모델뿐만 아니라 서버형 쪽으로 했을 때는 GPU 수요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제품만 나온다라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실적 발표는 뭐 작은 기우일 뿐 향후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번 조정은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 이번 조정이 기회라고 여겼을 때 네. 우리가 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네. 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에 대한 업황 개선이 필요할 테고요. 그 타이밍이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신제품 나올 때 인텔이 신제품 나올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 관망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선택적으로 본다라면은 반도체 영역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 해외 기업들이 미국 투자, 대미 투자를 진행했을 때 세액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적인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괜찮지 않을까, 한편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사실은 최근에 치포 동맹에 대한 결까지 생각해 본다라면은 네. 사실 이제 새로운 경쟁에 대한 체계는 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경쟁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 뭐 인텔 주요 기업들이 지금 같은 선상에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이 라인 기술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TSMC, 인텔 같은 경우에는 10나노급 이하로 해서 반도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쪽에서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을 집중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나노 반도체 쪽으로 했을 때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조금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노 반도체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는 장비 기업들에 그러면은 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대표적으로 장비는 EUV 장비가 상당히 좀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EUV 장비 같은 경우에는 7나노 이하부터 이제 필요로 하는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이 5나노급, 7나노급 그리고 5나노급까지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EUV 장비가 많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EUV 장비에 들어갈 수 있는 기대 장비 회사 그리고 소재 회사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장비로 봤을 때는 장비와 소재로 봤을 때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그리고 네. SN, S텍 이와 같은 종목들 그리고 또 FST 이와 같은 EUV 관련된 종목들 또 솔브레인이라든지 이와 같은 소재 기업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EUV 장비뿐만 아니라 해외 이 장비 공급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미국에 대한 루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은 또 한미 반도체. 사실은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어제 치포 동맹 기타 등등에서 반도체에 대한 시장 뭐랄까 눈치 싸움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상이거든요. 중국의 라인에 서야 되는지 미국에 서야 되는지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주가는 좀 부진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좀 챙겨본다라면은 이와 같은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치포 동맹 이야기가 나왔고 또 오늘 필라델피아 지수 급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은 좀 부진한 실정인데요. 하지만 차후에 또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EUV 장비 소재 기업들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동진세미캠, SFT, 솔브레인, 또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5년 1차 그리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네옴시티는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문가님, 서울의 무려 44배 규모라고요. 서울의 40배 이상의 규모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이상입니다. 그렇기 우리나라 때문에 전체 네. 이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650조 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이죠. 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테고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때 중동 붐, 네. 예, 오일 머니 이와 같은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대규모 어떤 공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네. 하면 또 거기에서 수주를 따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우디의 네옴시티가요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중동 지역을 우리가 좀 사막 지역으로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 뭐랄까 새로운 녹색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시가 친환경적인 요소로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상당히 이상향적인 도시 건설인데 사우디에서 실제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지금 기초 그러니까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 이 수주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입찰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열릴 수 있는 도시 건설에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도시라면은 도로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터널과 상하수도 관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를 통해서 건설도 이제 건물을 올리고 또 발전소도 있어야 되겠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도시라는 것을 구상했을 때 많은 것들을 좀 건설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사우디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옴시티라고 하면은 말씀해 주셨듯이 녹색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녹색 도시가 생겨날 때 또 필요한 어떤 인프라들 생각을 네. 해보면 녹색 친환경 관련주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도시라고 하면 뭐 말씀해주신 뭐 도로라던가 터널, 뭐 건설 관련주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네. 신도시를 정말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막에 정말로 이제 나무를 심고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되고 이 네옴시티에 대한 일부의 조감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상당히 SF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모습을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규모가 650조의 규모라고 하니까 많은 기업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이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차례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들, 미래 도시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IT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뭔가 시장 진입을 잘하고 사우디라는 국가와 우호적인 협력 관계만 된다라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얼마 전에 네.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친해지기 위한 좀 더 친해지기 바라는 모습으로 좀 연출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막아주기 위해서 기름 좀 더 뽑아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우디와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뭔가 자주 봐야 친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뭐랄까 사우디와 이 미국은 조금은 적대적인 경쟁의 그런 이제 선상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미국은 사우디와 조금 더 빨리 친해지면 좋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미국은 벌써 네. 정상회담을 하고 그럼 네. 우리나라도 좀 빨리 친해져야 그렇죠. 이 전 세계가 이 엄청나게 큰 수주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또 경쟁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네, 이 때문에 오늘 네옴시티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도요.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11월 중에 사우디 네. 아라비아 국가와 정상회담을 계획하겠다라고 발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우디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고요. 특히나 이제 네옴시티 안에서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원전부터 해서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은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발전소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발전소 중에는 뭐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도 있겠지만은 친환경적인 원전 사업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신도시라는 것을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도시 건설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네, 확실히 이 11월 중에 이 사우디와의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 윤석열 정부가 어떤 탈원전 백지화 그리고 뭐 원전 10기 수출 공약을 했었던 만큼 또 원전 수주 가능성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영향받을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이제 사업에 대한 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사우디 안에서의 터널 공사 뭐 수주 발주 물량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 네옴시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좀 먼저 가장 앞장서 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이들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사들의 혜택이 좀 크겠죠. 그리고 이 해외 플랜트부터 해서 해외 건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제2의 중동 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도 8% 가까이 급등세. 큰 양봉이 연출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대건설과 함께하는 이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도 보도록 하겠는데 삼성물산은 지금 추세가 꾸준히 올라왔고 현대건설만큼의 움직임은 아니지만은 역시나 상승을 좀 동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외 건설 특히나 중동 건설에서 과거 이 역할이 있었던 기업들을 또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대우건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오늘 시점에서 많이 되살아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건설사에 대한 컨소시엄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건설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테마적으로 많이 움직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스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시공테크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이 함께 뉴스를 받아왔습니다.
네, 제2의 중동붐이라고 해서 또 건설사들, 해외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자연과 환경 기업들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언급해 주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친환경 요소가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태양광하고 풍력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태양광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거든요. 최근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미국에서의 투자, 그리고 또 유럽에서의 에너지 대란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데요. 오늘 몇몇 기업들이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이 오늘 새롭게 가격 상승이 나와서 최근 가격대를 다시 신고가가 경신된 모습이고요. 최근에 가장 강했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변동성이 좀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S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신성 ENG라든지 이와 같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따라왔고요. 그리고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최근에 변동이 나왔는데 오늘은 큰 움직임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CS 베어링, CS 윈드 이와 같은 종목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관련 종목들,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 두 가지 키워드로 오늘 일단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광무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을 꼽아보는 시간, 무쌤의 넥스트 레벨 순서입니다.